88차 최고위원회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김학의 최고위원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께서 몸이 불편해서 최고위원회에 결석했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불편한 것은 아니고 오늘 점심부터는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것은 큰 경사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영화계의 비주류로 살던 김 감독이 국제영화계에서 각광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 모두에게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딱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는 누구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후보만이 정권 교체를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돼야 대선 승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조건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광법 변신을 해내면 이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확실하게 거듭나면 이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장에서 후보들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경선에 나선 4분 후보들 모두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후보의 당을 향한 비판은 혹독했습니다. 기호 4번 문재인 후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 야권 대통합 운동을 했고 성사시켰다. 그러나 더 이상 변하지 않았다. 통합할 때 했던 개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통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민주당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비득권 정치를 깨겠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당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에도 그리고 새 지도부의 일원이 돼서도 부단히 당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구만 했지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쇄신을 이끌어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로부터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받게 된 것 같아서 자괴감을 지우기가 어려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변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지도부 자신까지를 쇄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변화와 쇄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와 패배가 한가름 나는 날이 이제 딱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계의 비주류 김기덕 감독이
파반을 일으켜서 국민을 완전히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사 100년 만에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첫 최고상을 수상했고 1억 원대의 제작비로 이러한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더욱이 여주인공 조민수 씨는 최고 여주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상 받지 못한 것은 더욱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계가 전 세계에서 활기를 칠 때 우리 정치권은 과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하고 있는가 새삼 반성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경산대에서 약간의 또는 크게 소란이 있는 것은 깊이 반성하면서 우리 모두 국민을 보고 좀 더 자제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0일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누리당의 재집권 야욕을 우리 민주통합당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좌절시켜야 합니다. 정권 교체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숙명이자 엄중한 책무입니다.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당은 민주통합당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정권 교체를 향해서 함께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오늘 경제관계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고 한편 국사위에서는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최재천 의원은 무구회의 실상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김기식 의원은 국민혈세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이 비리 저술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임내연 의원 역시 함께 이러한 비리를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4대강 사업에서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이를 은폐해서 최대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깎아줬다고 김기식 의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법 조항까지 바꿔가며 과징금을 깎아준 것은 국가기관을 건설사 하수꾼으로 전략시킨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비리들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비리가 아니고 떳떳하다고 하면은 정부 여당에서도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민주당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법적,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합니다. 셋째,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낙인 찍기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국회에서 야당 교육위원들이 법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중재안을 내고 있지만은 정부가 시도교육청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임용제한 등 협박까지 해대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청소년들에게서 미래를 빼앗을 권리를 정부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이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토론하고 법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당은 소통을 강조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화목요일 미니의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상 의원총회를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정부 질문이 11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12일은 대구 경북 경선, 그래서 13일 상임위가 열리는 날을 예정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요구와 또 당내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해서 내일 아침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 동안 전체적인 소통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갖는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저는 대전 경선장에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오마이뉴스 텔레비전이 현장에서 후보들이 지적하는 경선 규정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을 질문하겠다 라고 해서 20여 분간 현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적절할 때 잘 답변이 되고 하는 것이 좀 필요했었는데요. 제 말씀 인터뷰를 듣고 현장에서 그 질문을 주신 기자가 그 자리에서 다 이해가 됐다고 봅니다. 사실 경선의 룰이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당원들도 제대로 그 복잡한 룰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전지현 투표라고 해서 전화로 또 전화가 손쉽지 않은 그 세대를 위해서 현장 투표도 도입을 하고 사실 시내 경선장의 대표 시의 긴장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대의원은 별도로 의무 참가하는 대의원 투표는 또 따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3단계의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현장에서 투표는 다 끝났는데 왜 연설을 이제서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들으면 그것도 수긍이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궁금한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다 하는데요. 저는 후보 진영에서 좀 더 자제를 해주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달 이상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은 후보들을 위한 무대인 거죠. 당 지도부를 위한 무대이겠습니까? 바로 후보님들이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경선 룰을 아주 그 다른 측면에서 오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증폭을 시키면 그 경쟁이 열기가 지나치다 보면 이런 아름답지 못한 폭력 환경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폭력으로부터 탄생되는 후보 누구라 한들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그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 대의원님들은 의무 참가이고 또 운동원들 가운데는 또 나름의 그 후보를 향한 충성도와 애당심이 그 깊은 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만으로는 이기는 후보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애초부터 국민 후보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국민께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완전 국민 경선제를 약속을 했는데 지금 뛰고 있는 어느 후보님들 가운데서 여기에 반대하신 분 없었습니다. 동의를 다 하셨습니다. 또 완전 국민 경선을 하기 위해서 투표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야 된다는 이유로 모바일 투표 도입은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것도 5년 전에 이미 19만 명 모바일 투표를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자꾸 발전적으로 진화되어 왔던 것이고 또 민주통합당 출발할 때 통합 시에 이미 모바일 투표 도입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약속을 해주신 분들도 후보로 뛰고 있는 것이고 해서 그 모바일 투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바일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모바일에 참가하는 수백만 명이 연설을 다 듣고 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은 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 연설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연설 비중은 낮아질 것이고 다른 평소 후보의 소신, 정치 행보, 또 TV 토론에서 보신 그런 이른바 컨텐츠라고 할까요? 뭐 국정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제공이 돼서 사실 연설장에 연설 기회를 드린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드릴 수 없겠지만 드린다 하더라도 연설장까지 오시지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완전 국민 경선의 약속이 후보들도 드린 약속이고 당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말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 국가라는 그런 좋지 않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31명, 하루 평균 42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인 거죠. 특히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 자살률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민주당 김용기 의원께서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기초노령지원금을 최근 3년간 35만 명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매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1%씩 줄어들었던 것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1%씩 줄여가는 식으로 3년간 총 3,800억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길에 한번 서 있어 봤는데요. 어떤 노인이 폐지를 줍는 수레를 끌고 가시는데 정말 허리는 구부러지시고 피골이 불편한 그런 병약자임이 완연했습니다. 폐지뿐만 아니라 길에 떨어진 어떤 값이 나갈 만한 뭐 그런 깡통, 요구르트병 뭐 이런 것들을 무슨 담백곽 이런 것들을 주고 있었어요. 물론 보기에 저것이 정말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까지도 긁어모으는 것을 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새누리당, 우리가 그들에게 정권을 준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크나큰 실책이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이 경선 무대가 다시 한번 국민의 갈채 속에서 후보가 뽑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강기정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겠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한 108만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소원에 불구하고
경선이 흥행에 실패하고 급기야 최악의 폭력으로 치닫는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고 당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우리 지도부가 처음부터 좀 더 역동적인 룰을 만들어내고 당을 소통하고 쇄신시키지 못함으로부터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원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한 룰을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전을 비롯한 경선 대회장에서 줄기차게 자행된 폭력과 파행에 대해서 후보들의 책임도 면제될 수 없다고 봅니다. 후보들은 연설, 사전 사후에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사태에 대해서 방지하는 데 노력했어야 하고 연설을 통해 자제하고 단합을 호소했어야 합니다. 마침 지난 광전남 대회에서 김두관 후보가 제안한 4명의 후보와 당 대표가 만나자는 4+1 만남을 지금 당장 성사시켜서 당의 단합 방안을 찾고 쇄신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할 때가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겉으로는 의도적 기각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영희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반발하고 있지만 공천장사 사건 전체의 진실규명에 실패한 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건 관련자와 박근혜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각본이 나는 필연적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누리당 동공천 사건을 부산지검에 배당했을 때부터 예견되었었고 만약 검찰이 양정숙 사기 사건처럼 대검 중수부에 배당하여 신속히 사건을 수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검찰의 공천장사 무혐의 처리를 위해 국회까지 들러리를 시켜가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만든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종걸 신부님께서. 어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대전 경선에서 몇 명의 당원들의 폭력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폭력의 행사를 이용해서 경선을 관리하고 있는 지도부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달걀이 무대 위까지 떨어지고 보도진에 카메라도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달걀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비린내가 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안희정 도지사가 보다 못해서 직접 휴지를 구해서 바닥에 달걀을 직접 닦기도 했습니다. 이유와 어떻든 간에 경선 행사장에서 이런 폭력을 등장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지지자들, 당원들에게 자제를 부탁드리고 이 경선이 축제와 같은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은 썩어가고 청와대는 토건족과의 비리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의원이 밝혀내고 있는 공정위의 건설업체 당합 사건의 여러 부당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청와대에 관여된 의혹까지 점점 점입각으로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낙동강 공구의 만에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22조 혈세 이 사건이 전면적으로
재검증이 되고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법이 지난 7일 공천노비 자금으로 3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받은 현영이 전 새누리당이지만 이제 무소속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지검으로 갔을 때부터 이상했고 또 부산지법에서 영장 기각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고 100페이지가 넘는 수사보고서까지 제출됐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에 대한 동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법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진정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건에서 제공자가 수수자보다 엄한 처벌을 하는데 공범이 구속됐다고 주범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과거 친박연대 대표로서 수십억의 공천원금을 받았던 서청원 씨가 여전히 박근혜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11 총선에도 여러 가지 관여가 됐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주변에 과거 수많은 비대위를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와 4.11 총선에서 공천원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을 믿을 것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새누리당 꼬리 잘리기로 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 불출마 협박을 했던 새누리당의 공보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새누리당은 결국 이번 문제를 개인의 과오로 넘기고 전형적인 꼬리 잘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사자를 출당, 제명, 사퇴시키는 방법으로 당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개인이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최현희, 최고식, 문재성, 김용태, 현기환, 현현희 등등등등 너무도 많은 개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꼬리 잘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의 보도가 있겠습니다. 네. 대선 D-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 100일 날은 대선의 승리의 전망에 대한 논의를 하는 날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 내부 경선에 이러저러한 작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범야권, 특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에 걸맞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정책과 인물은 우리 민주당에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100일을 맞이하여 D-100일을 맞이하여 바로 그런 결의와 각오를 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리의 요건은 단결과 혁신입니다. 소통은 단결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소통은 단결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을 관리만 할 때가 아니고 대담한 기획을 통해서 국민에게 우리가 집권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들이 이제 중반전에 접어든 경선을 관리하면서 한편으로 대선 승리를 위한 이런 다양한 준비되어 있는 기획들을 하나하나 국민에게 내놓을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직 승부는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당원과 국민들, 지금 민주당의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되 민주당의 승리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늘 최고위원의 보도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당초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설계되었고 또 대상 선박은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지도 않았고 이후로도 보유할 수 없는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는 사실을 제가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2010년 해군이 발간한 제주 해군기지 시설공사 시강서에 똑똑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해군은 입장 자료를 내서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의 요구 조건이 국내 군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통상 기준이라고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평택 2함대의 경우 수신 및 부족길이 부족으로 미 해군 항공모함이 수용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도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군은 거짓말을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참여정부 때 시작되었다고 늘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제주해군기지는 자주 국방과 영해 수요를 위해 이렇게 전략기동함대 배치할 목적으로 건설되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군함의 수심은 12m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항모를 수용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해군기지 설계를 수심 17m로 과다하게 형정을 하였고 막대한 예산 낭비가 수반된 그런 외교적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는 G2 시대에 걸맞는 다자 간의 그 외교 균형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실제 실효성 있는 안보를 추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한일 정보보협정 체결을 보아도 아시다시피 미국 위주의 미국에만 따라가는 이런 외교 안보 정책으로 중국을 항시 자극하고 있고 이것이 이후에 동북아시아 신종전 구도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주국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첫째, 전시작전 회수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에 더 갖고 있어 달라고 사정하는 이런 꼴을 보였고, 둘째는 한일정보협정 체결에서 어떤 전범국가와의 어떤 그런 협정 체결로 국민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얼굴에 먹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주국방을 원래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 해군기지는 단지 어떤 해군기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해군의 전략, 또 크게 나아가 외교 안보 전략 이런 타당성부터 국회 안에서 명확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그런 대승적인 길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